자, 이번 시작은 선의 종류 및 굵기 용도라는 부분 보도록 하지요. 자, 01 선의 굵기 및 선군 기계 제도에서 두 개의 선 굵기가 보통 사용이 되고 선의 굵기비는 1대2, 하나는 1이면 다른 건 굵기가 2배 정도 되는 걸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 기능대회, 자격 검정에서는 편의상 중간선을 추가해가지고 총 3개의 선 굵기를 사용을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결국 굵은 선, 중간 굵기 선, 가는 선 굵기가 세 종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밑에 표로 보니까 2-1에 뭐 선군이 있고요. 선 번호에 대한 선 굵기라는 게 있는데 선군이라고 하는 것이 선의 굵기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선의 굵기가 0.25, 0.35, 0.5, 0.7, 1, 1.4, 2mm 이렇게 이제 선의 굵기들이 나열되어 있고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실제로 선을 그릴 때 뭐 0.25를 쓸 수도 있고 0.13을 쓸 수도 있고 그렇게 됐을 때는 요걸 기준으로 해서 요 좀 1.5배씩 뭐 증가되는 요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증가되는 뭐 그런 굵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꼭 외우실 필요는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들어만 두세요. 예. 선 굵기에 대해서 기호로서 표기를 하고 있는데 01.2 또는 02.2, 04.2라는 그 선의 굵기 번호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니까 01.1, 02.1, 04.1, 05.1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규칙성에 보니까 여기는 1, 1, 1, 1 여기는 점 뒤에 2, 2, 2가 있죠. 여기는 맨 뒤에 점 뒤에 있는 거는 선의 실질적인 굵기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 이야기했던 선 굵기 비를 1대2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여기는 1, 가는 거, 2, 굵은 거. 뭐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 점 앞에 있는 숫자 01, 02, 04, 05와 같은 거는 선의 종류를 이야기를 합니다. 01에 있는 번호는 주로 실선을 이야기를 하고요. 02는 파선, 숨은선, 은선이라 말을 쓰는데 얘는 점선을 이야기를 합니다. 점선, 실선, 점선. 04번 같은 경우는 1.3선, 길게점, 길게점. 우리가 앞에 도면 연습할 때 중심선을 갖다가 사용하던 거 있죠. 센터라인. 그걸 04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05 같은 경우는 2.3선입니다. 앞서 그 실습할 때 레이어 설정에서 팬텀이라고 했던 거, 가상선. 2.3선은 05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즉 01.1이라고 하면은 실선이면서 가는 선이고 01.2라고 하면은 실선이면서 굵은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2는 아까 뭐라고 했나요? 파선, 숨은선이라고 이야기했죠? 예, 은선. 자, 점선이면서 점이 굵은 거고 이건 점선이면서 가는 거고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굵기는 0.25, 0.35, 뭐 0.5 뭐 그런 걸 주로 3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0.18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0.25, 0.35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캐드 같은 경우에 뭐 요걸 쓰는 게 도면이 그나마 좀 깨끗하더라고요. 너무 굵은 걸 쓰게 되면 이게 선하고 가는 선하고 구분이 확 지어져 가지고 도면 오히려 보기가 좀 거북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오토캐드에서는 가는 선은 0.18mm, 중간 굵기는 0.25mm, 굵은 선은 0.35mm를 쓰도록 하고요. 그것보다 더 굵어야 되는 거는 0.5, 아주 굵은 거는 0.7mm 정도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처음 도면의 형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여기에 용지 사이즈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용지 사이즈 안쪽에다가 제일 먼저 굵은 선으로 박스를 치게 돼요. 이렇게 테두리를 그린 거는 뭐라고 하냐면은 윤곽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윤곽선 안에다가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모든 도면들이 다 포함이 되게 됩니다. 이 윤곽선 같은 경우는 용지에서 이쪽 면하고 이쪽 면은 좀 비대칭으로 띄워놨는데 여백을 보자면 대개가 여기가 20mm, 여기가 10mm 정도, 그리고 위아래 10mm 정도 뭐 띄워주게 돼요. 뭐 A2 용지라고 봐야 될까요? A3 용지라고 봐야 될까요? 그런 용지일 때. 그 사이즈는 정확하게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여기 A2, B2라고 하는 치수를 가지고 보자면 A4 같은 경우에 B1 같은 경우가 210mm고요. 그리고 B2 같은 경우는 180mm입니다. 210에서 180을 빼게 되면은 30mm가 되죠. 맞나요?
그럼 30mm를 위아래로 나눴을 때 15mm, 15mm 뭐 그렇게 뺄 수도 있을 건데 210이라는 것이 보면은 아까 이 기호가 바뀌었다고 했군요. 여기 10mm, 여기 20mm에서 30mm 뭐 띄워주는 식으로 뭐 그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일단 이게 제일 굵은 게 윤곽선이다 라고 하는 거 일단 하나 기억을 해 두시고, 도면에서 한쪽을 치우치게 이렇게 박스를 그린 이유가 나중에 철을 할 때, 재본을 할 때 이쪽 부분이 가려지는 걸 막기 위해 가지고 한쪽을 좀 띄워줍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렇게는 안 할 거지만 어쨌든 윤곽선은 떨어져서 작업이 돼야 되는데 그게 뭐 10mm 정도 떨어진다고만 기억을 하십시오. 자, 이 윤곽선은 굵기가 얼마나 쓰냐면은 아주 굵은 선을 씁니다. 아주 굵은 선 얼마 정도냐면 0.7mm 정도를 써요. 왜 그런데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앞서 이야기했던 KSB ISO 5457이라는 부분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이 윤곽선의 굵기를 0.7로 쓰라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예, 그 규칙에 따라서 여기는 0.7mm, 그리고 여기 가면 중간선이라는 게 있죠. 중간선, 그리고 가는 선, 여기는 외형선 되어 있는데 가는 선은 제일 가는 거 앞서서 0.18mm를 쓴다면 중간선은 0.25mm를 쓰고요. 외형선은 주로 굵은 선을 쓰거든요. 예, 그거는 0.35mm 두께의 선을 갖다가 그려가지고 작도를 하게 돼요. 자, 여기에 표제란 윤곽선, 중심마크. 중심마크도 또한 윤곽선하고 같은 굵기입니다. 예, 0.7mm 정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 길이는 한 10mm 정도 삐져나가게 작업을 해주세요. 예. 자, 문자도 보니까 중간선, 이 글씨 같은 경우도 복사를 여러 번 하면 글씨가 지워져 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걸 막기 위해 가지고 글자는 중간 굵기 정도 쓴다. 0.18을 가는 선 썼으면 중간은 0.25mm 굵기를 쓴다 라고 하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대충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선 굵기를 가지고 선의 종류, 실선, 파선, 또 1.3선, 2.3선 그런 선들이 있잖아요. 예, 그걸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갖다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선의 종류별 적용 및 해당 표준 해놨는데 01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실선이라고 했죠. 예, 요렇게 끊어지지 않고 나가는 선 실선입니다. 여기도 실선이죠. 여기도 실선이고, 이 가운데 있는 거는 1.3선입니다. 이건 중심을 나타내는 센터 라인인데 얘 같은 경우는 번호가 아까 04라고 했습니다. 04 번호. 05는 2.3선이었죠. 뭐 기억나실 거예요. 어쨌든 앞에 번호가 선의 종류, 현재 01은 실선이다. 점 1 하면 이거는 가는 선이죠. 1. 예, 좀 가는 선 종류. 그러면 여기도 01 실선이고 여기도 01 실선인데 얘는 01의 2, 01.2, 얘는 01.1 되는 선의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과거엔 이런 식으로 표현을 안 했는데 ISO 규정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선의 이름을 갖다가 기호로 좀 바꿔놨습니다. 자, 01.1, 01.1, 01.1 되는데 그것을 설명 및 표시라는 곳에 가니까 가는 실선이라는 걸로 표현해 놨어요. 따라서 01.1은 가는 실선이라고 그냥 보시면 되고, 넘겨볼까요? 예. 이건 외우실 필요 없고 그냥 이게 가는 실선이구나 그 정도만 알아주십시오. 계속 01.1이네요. 여기도 01.1이고 01.2 01은 실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2는 2배가 되는 굵기입니다. 즉 가는 실선이 01.1이면 01.2는 굵기가 2배가 되는 굵은 실선이 된다. 그래서 여기는 번호보다는 그냥 요 이름을 그냥 알아두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돌아가서 자, 여기 말하는 가는 실선이라는 게 어디다 쓰냐면은 여기 있는 적용 분야 및 해당 표준이라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돼요. 자, 가는 실선은 서로 교차하는 가상의 상관관계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둥근 녀석이 서로 만난 거예요. 두 개가 만났을 때 나타나는 부분이 있죠. 그것도 곡면으로 보이는데 그 곡면을 표현하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띄워서 곡선 부분을 갖다가 직선으로 표현해 주기도 합니다. 뭐 그럴 때 두 개의 면이 가상적으로 만났다라는 걸 표현할 때 가는 실선 쓴다. 뭐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또한 가는 실선은 치수선으로서 사용을 합니다. 치수 올라가는 거, 요 글자가 있으면 거기를 표현해주는 활사표 달린 요 막대 있죠?
요것을 치수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게 직경이 얼마다라고 하는 글씨가 올라가게 되는데 그 밑에 있는 부분을 갖다가 치수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밑에 뭐 치수보조선은 요 치수선이 가리키는 영역을 표현해주는 요 세로로 되어 있는 선입니다. 요 점에서 요 점까지 또는 요 면에서 요 면까지를 표현해주는 가는 선이 있죠. 요것을 치수보조선이라고 합니다. 치수선에서 달려있는 보조선, 치수보조선이라고 하는 것도 가는 선을 사용을 해요. 자, 지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요 있는 화살표가 달려있는 선입니다. 뭔가를 정해주는 거, 집어주는 거. 그 선을 지시선 또는 그 글자를 기입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입선이라고 하는데 여기 나오는 치수선하고 좀 다른 것이 화살표가 하나밖에 없죠. 어쨌든 화살표 달린 녀석은 가는 실선을 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는 실선에 사용되는 게 서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상관선, 치수선, 치수보조선, 그리고 지시나 뭔가를 기입을 해주는 기입선, 그런 것들은 가는 실선을 쓰더라. 그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니까 역시 가는 실선의 용도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해칭이라고 하는 거를 요 단면을 표현해주는 이 사선이 있죠. 요걸 해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칭은 뭐냐면 뭔가를 여러분이 톱으로 잘랐어요. 쭉 자르고 났을 때 그 표면 있죠. 톱으로 잘려진 면, 그것은 가는 실선으로 사선을 이렇게 긋습니다. 그걸 해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해칭은 가는 실선을 쓴다. 요 면이 이렇게 잘려졌다라는 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잘라진 면. 밑에 보시면 여기도 사선이 들어가는 게 있죠. 얘 같은 경우도 뭔가가 잘라진 면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대신에 회전 단면, 실질적으로는 요 위에서 바라본 모습을 90도 회전시켜서 이렇게 표현해 준 거예요. 이렇게 된 것들도 이렇게 90도 회전된 면을 갖다 나타내는 바깥 부분 있죠. 요걸 가는 실선으로 표현을 하고 절단된 단면, 해칭을 가는 실선으로 긋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볼까요? 자, 그리고 중심을 나타내는 것은 1.3선이라는 녀석을 가늘게 그리는데 가끔 이제 얘가 보이는 것처럼 원의 중심이면 얘도 1.3선을 그어야 되거든요. 근데 원의 그 중심들이 서로 다다다 붙어 있어 가지고 표현해 주기가 힘들 경우에는 짧은 중심일 경우에 그러니까 실선으로 쭉 그어 가지고 표현해 주기도 해요. 예, 쓸 수도 있다 정도로만 보시고 웬만하면은 1.3선으로 중심들을 표현해 주세요. 자, 나사의 골을 갖다가 표현할 때 가는 실선을 씁니다. 나사의 골 하면은 나사가 있으면 나사의 산이라는 게 있죠. 나사산. 요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 윗부분을 산이라고 하고요. 파고 들어간 아랫부분을 골이라고 해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나오는 모양을 나사의 실질적인 단면을 다 그리려면 힘들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나사의 그 산 부분, 꼭대기 부분은 굵게 표현을 하고요. 안에 골 부분은 가는 선으로 표현해 줍니다. 즉 나사산이 여기 산이고 나사골이 여기 있습니다. 이 부분의 거리가 나사의 높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나사의 골은 가는 선으로 표현하는데 원형으로 표현할 때는 원을 전체 둥글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잘라서 호를 갖다가 그려놓고 요게 나사의 골이구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후에 여러분 도면을 보시다가 이런 식으로 호가 그려져 있으면 나사의 골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 정말 골인지는 옆에 있는 도면을 보시면서 여기도 가는 실선이 있고 요것도 가는 실선으로 넣어다가 말았구나 라고 하면 나사를 표현해 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수나사거든요. 수나사는 바깥에 산이 있고 안에 골이 있죠. 옆에 녀석은 앞나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앞나사는 구멍을 바라보게 되면은 나사산이 이쪽에 표현이 될 겁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 골이 이렇게 존재를 하겠죠. 앞나사는 골이 안쪽에, 수나사는 골이 밑에 뭐 이렇게 들어가고 있네요. 자, 나사의 골은 가는 실선을 쓴다 기억하시면 되고, 시작점을 그리고 끝점을 나타내는 치수선 같은 경우, 원래 치수선은 우리가 앞에 도면을 볼 때 전 페이지였나?
이와 같이 양쪽에 화살표가 달리게 됩니다. 치수선. 화살표가 달리는 게 치수선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살표가 달린 치수선의 한쪽을 그냥 시작하는 부분이다 라고 표현할 때 동그라미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가는 선을 갖다가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자, 평평한 면을 나타내는 대각선. 이와 같이 X자 마커가 들어가게 되면 요거는 여기도 X가 들어갔죠. 요거는 평평한 면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세요. 옆에서 바라봤을 때 이 모양이 대략 요리 될 것 같네요. 여기는 좀 둥근 면이고요. 이쪽은 둥글고 요 면 부분은 요 X가 있는 부분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딱 평평한 면을 갖다가 이렇게 X로 마킹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고 치수 보조선을 내고 치수선을 내고 여기다가 파이 20이다 라고 적게 되면 이건 파이 원의 직경이 20mm라는 의미고요. 그걸 옆에서 바라보게 되면 요 면이 둥글한 직경 20mm짜리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근데 파이 20 없이 만약 요 면이 X라는 마크가 들어가게 된다 라고 하면 옆에서 바라보게 되면 요거는 뭐 둥글든 네모나든 어쨌든 한쪽 면은 요 면이 평평한 면이 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가끔 도면 보다 보면 나타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 꼭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X마크 가는 실선 꺼 놓으면은 면이다, 평평한 면이다 라고 하는 거 꼭 좀 알아두세요. 자, 또 보도록 하지요. 가는 실선에 대한 또 내용인데 소재의 구분 부분을 가공 공정의 표시선으로서 나타낸다. 요렇게 굽어지는 걸 만들 건데 그렇게 굽어지는 거를 어디를 기준으로서 굽히냐냐 하면은 가는 실선이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서 굽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바라보게 되면은 이쪽에 굽어지는 면 있죠? 이걸 가는 실선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 판을 갖다가 쭉 다 펴졌을 때 그럴 때 요 면을 기준으로 휘어주게 된다 라고 하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 상세도를 그리기 위한 틀 동그라미가 들어가 있는데 이 동그라미에 글자가 붙어 있죠. 그리고 이 모양을 다른 곳에다가 사각형이 아니고 다른 곳에다가 크게 나타내고 이 모양을 그대로 확대시켜 가지고 다시 그리게 됩니다. 작은 걸 치수를 지금 다 집어넣게 되면 되게 여기가 복잡해지거든요, 모양이. 그래서 얘를 확대를 시켜서 나타내는데 그걸 상세도라고 해요. 상세도, 뭔가를 확대시키는 거를. 그럴 때 상세도의 영역을 표현해주는 이 동그라미 있죠. 이것을 가는 실선으로 표현해준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래 보니까 반복되는 모양은 생략을 해서 가는 실선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이 가는 실선이 그어져 있는 부분이 1.3선과 1.3선 사이인데 여기 홈이 파여 있는 모양이 있죠. 이것이 이 안에 쭉 연속적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옆에 보면 기어의 이빨이 하나 나타나 있고요. 그것을 가는 실선으로 이렇게 이어놨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과거에 손으로 다 작업을 하다 보니까 모두 그리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생략해서 표현을 해줄 수 있는데 그 생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는 실선으로 그 궤적을 표현해 줌으로써 반복되는 모양을 나타내는 그런 기법을 사용을 해왔고요. 지금은 CAD로 쉽게 그릴 수 있지만 그것은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방식은. 그리고 테이프가 진 모양을 표현하는 선 같은 경우에도 가는 선을 쓴다라고 하고 있는데 현재 여기가 쭉 경사가 져 있죠. 경사. 이 경사가 진 걸 갖다가 테이프라고 표현합니다. 테이프. 테이프라고 하면은 경사면이다 라고 여러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요 경사면의 직경 부분은 요 벽면에서 요만큼 떨어지고 요 위치라고 하는 것을 가는 실선으로서 그어 가지고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옆에도 경사면이 있는데
이 경사면의 한쪽 어떤 지점, 요 부분은 요 치수를 가진다라고 할 때 요 부분을 표현해 줄 때 가는 시선을 이렇게 긋게 돼요. 어떤 영역을 마킹해 줄 때 가는 시선을 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판의 겹침이나 위치를 나타내는 선 같은 경우에도 가는 선을 표현을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이렇게 끄어진 부분이 있죠. 여기가 나중에 어떤 부분이 접혀 가지고 서로 겹치게 될 거다 라는 걸 의미를 해줍니다. 뭔가가 서로 겹치고 있다 라는 표현으로서 사용할 때도 가는 선으로서 문양을 이렇게 넣는다, 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넘어왔어요. 가는 시선 계속 이야기인데, 투상을 설명하는 선으로서 투상 궤적을 표현할 때 가는 선을 사용을 합니다. 자, 격자선 요렇게 나가는 커브가 있는데요. 요것을 좀 잘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요렇게 박스 격자 무늬를 넣었죠. 예, 그럴 때 참고용으로 긋는 선들 가는 선으로 그리게 됩니다. 자, 가는 선 중에서도 자유실선이라는 게 있어요. 가는 자유실선. 위에서 가는 실선은 그냥 직선, 자유실선은 자유롭게 굽어진 선을 가는 자유실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다른 식으로 주로 언제 쓰냐면은 생략을 나타내는 경우에 자유실선을 갖다가 많이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 보면 물결 문양이 있죠. 이 물결 문양이 여기서부터 요 끝까지 동일한 모양이에요. 요 직경이랑 요 직경이랑 요 끝에 직경이랑 항상 같은 크기를 가지는 게,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1km다. 그걸 종이에다 다 표현을 해버리면 이 전체 모양이 거의 선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예, 불필요하게 길게 그릴 필요가 없으니까 동일한 치수가 반복이 될 때는, 유지가 될 때는 물결 모양으로 요렇게 한 선, 그리고 또 요렇게 한 선 해서 두 선을 그리고 중간 부분을 생략을 해버립니다. 의미를 아시겠나요? 요런 모양이 있다고 하지요. 요 길이가 무지 길어요. 요 길이를 만약에 뭐 300이다, 뭐 3000이다 합시다. 3000. 제가 뒤에 단위를 이야기는 안 하는데, 그 기계 제도에서 단위는 기본적으로 밀리미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단위를 이야기를 안 하면 그냥 밀리미터로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주로 뭐 센티미터 단위 많이 생각을 하실 건데, 센티미터는 요거에서 10을 나눠준 얘가 센티미터가 되겠죠. 1000을 나눠주면 메타가 될 거고요. 뭐 어쨌든 요게 막 3000mm, 즉 3m다 라고 하면, 우리가 쓰는 A3 용지 길어봤자 420mm입니다. 그 안에다 다 안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럼 스케일을 줄여 가지고 축척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만약 1000분의 1로 그리게 되면 요 녀석은 거의 뭐 굵은 선 정도로만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요 모양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반복되는 부분을 물결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 부분을 줄여버립니다. 그리고 치수는 실제적으로 여기는 지수를 3000을 넣어요. 자를 갖다 대면은 3000이 아니잖아요. 그거 3000이 아니라는 의미로서 생략이 되었다. 가는 자유시선을 생략하는 물결선으로서 사용을 하더라. 기억을 알아두시고, 얘와 비슷한 의미로서 지그재그선을 또 쓰기도 합니다. 생략의 의미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물결 내지는 지그재그. 자, 두 개 다 같은 의미입니다. 지금까지는 실선인데 가는 실선을 쓰는 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노는 이 부분에서는 01 실선인데 2 굵은 실선입니다. 일단 굵은 실선은 어떤 정도의 굵은 실선이냐면 외형을 나타내는 굵은 실선, 앞서 이야기했던 가는 선, 중간선, 굵은 선, 더 굵은 선, 아주 굵은 선이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가는 선을 0.18mm 쓸 때 중간은 0.25 정도, 굵은 선은 0.35 정도 되는 두께를 굵은 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굵은 선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물을 딱 봤을 때 나타내는 외형을 굵은 선으로 나타냅니다. 윤곽. 어떤 사물의 모서리 윤곽은 무조건 굵은 선을 나타내요. 이렇게 굵은 선이 그어진 게 외형이고요. 안에도 굵은 선이 있죠. 이렇게 굵은 선이 들어가면 어쨌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단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제부터.
저 옆에서 바라봤을 때 얘가 이런 모양이 된다면 이 모서리가 이 부분이 되고요. 이 모서리는 이 부분이 될 겁니다. 각각 이렇게 대응이 된다 보시면 돼요. 그 모서리들을 위에서 딱 정확하게 바라보게 되면 얘들은 다 선으로 보일 거잖아요. 여 밑에 있는 바닥하고 요 면의 선하고는 서로 같은 면에 있으니까 하나의 선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윤곽을 굵은 선으로 써 보이고요. 그 바로 보이는 굵은 선은 주로 외형을 나타내는 윤곽선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나타내는 이 단면을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되어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여기 있는 면이 요거, 여기 있는 선은 요 부분, 그리고 요 부분은 여기 되는.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뭔가가 이렇게 단위진다 라고 할 때 그 단위지는 부분들은 실선으로 무조건 표현한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물체가 보이는 것들을 그대로 표현해 줄 때 쓰는 겁니다. 윤곽선, 굵은 실선으로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캐드로 그릴 때 하얀 색깔로 표현했던 선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윤곽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나사의 봉우리는 윤곽선을 나타낼 때 굵은 실선을 쓴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가는 실선은 나사의 골, 바깥 부분은 굵게 윤곽을 표현해 주는 거잖아요. 산. 이렇게 산들이, 나사산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걸 다 그리면 귀찮으니까 요 산들을 이어가지고 그냥 굵은 선으로 쭉 그어버리는 겁니다. 앞나사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골에 산에 나사산이 만들어지는데 밖에서 바라보면 구멍이 이렇게 존재할 거예요. 그에 대한 산 부분들을 다 쿡 이어가지고 굵은 선으로서 표현해줘요. 나사의 산 부분은 굵은 선으로 표현이 되더라. 됐나요? 나사의 길이에 대한 한계를 나타내는 선도 굵은 선을 표현한다. 요 끝에서부터 나사산이 존재를 하는데 쭉 오다가 여기 있는 굵은 선 있죠? 여기까지가 한 바퀴를 돌아서 완전하게 나사가 존재하는 부분이고요. 옆에 살짝 경사가 져 있는 가는 선 같은 경우는 그때 나사산이 여기서부터 쭉 만들어지다가 어느 부분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한 바퀴 돌다가 중간쯤에서 탁 끝나는 부분을 불완전 나사부라고 하고, 그것은 가는 선으로 표현하고, 나사가 한 바퀴 돌렸을 때까지 완전한 걸 갖다가 완전 나사부라고 하는데요. 그것의 경계, 끝나는 영역을 굵은 선으로 표현해준다. 위에 같은 그림이죠. 나사가 이어지다가 여기까지는 완전하게 한 바퀴 돌려도 나사가 있고, 그 다음 부분은 만들어지다 마는 부분이다. 얘는 앞나사거든요. 나사가 쭉 만들어지다가 여기서 끝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도표, 지도, 흐름도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나타낼 때는 굵은 선을 그린다. 구조물을 나타내는 선으로서 굵은 선을 그린다. 트러스 또는 철근으로 어떤 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리 같은 거 있죠? 예, 철근 또는 빔이라고 하는 그런 걸로 쭉 구조물이 만들어졌을 때 얘는 굵기가 가늘고 길이가 긴 녀석들이거든요. 예, 그것을 전반적인 길이 위주로, 예, 즉 단면이 똑같은 걸 사용을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해주기도 해요. 여기의 단면이랑 여기의 단면이랑, 제가 뭐 빔이라고 했는데 뭐 H빔, I빔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글자 H와 유사한 단면을 가지는 녀석이에요. 사선을 긋는 그늘을 잘랐을 때 나타내는 면입니다. 단면. 꾀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면이. 마우스를 그리니까 좀 삐딱삐딱한데요. 이것을 여기다 다 표현을 해버리면 너무 복잡하니 이 중간 부분 있죠? 그게 쭉 해서 요 선을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반복되는 단면 가지는 거 구조물을 나타낼 때 선으로서 표현해 줍니다. 굵은 선으로 표현해 줍니다. 자, 또 성형에서 분리되는 위치를 나타내는 선 같은 경우, 성형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털과 털 사이에 끼워서 만들어서 어떤 제품을 만들 때 금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손으로 양쪽에 그 약간 밀가루 반죽을 갖고 꾹 누르게 되면 두 손을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꾹 누르게 되면은 두 손이 만나는 부분에 밀가루 반죽이 조금 삐져나가는 게 있겠죠? 예. 여러분 손이 털이라고 보고요. 그 손으로 탁 감쌌을 때 나타나는 부분. 어떻게 할까? 예. 어떤 단면을 가지는 털이 있고요. 위에는 얘와 유사한 모양을 가지는 뭐 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사이에 뭔가를 집어넣고 위아래로 꾹 누르게 되면 요 만나는 부분에 얘 소재가 살짝 좀 삐져나가겠죠. 그게 제품을 뽑아내면은 얘와 같은 것에 경계면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을 갖다가 굵은 선으로 뭐 표현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단면을 나타내는 활사표의 선. 활사표 달리는 거 제가 앞에서 가는 선을 쓴다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 가는 시선을 사용을 한다. 활사표가 달려 있는 선은 가는 선을 사용을 하는데요. 얘처럼 활사표가 한쪽만 달리고 굵게 표현이 되어 있으면 활사표가 한쪽만 달리는 겁니다. 굵게 표현되어 있으면 어떤 절단되는 단면의 시작 부분을 표시해주는 활사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있는 1.3선도 굵게 되어 있고 활사표가 이렇게 굵게 달렸잖아요. 예, 그 말은 결국은 여기 면을 기준으로 현재 있는 아래 제품을 자른다는 거예요. 잘라내고 나서 활사표가 가리키는 방향에서 바라봤다는 겁니다. 요렇게 자르고 이쪽을 내가 쳐다보는 겁니다. 그걸 A라고 해놨죠. A. 여기 A에서부터 1.3선이 쭉 내려와 가지고 A, 활사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잘라진 단면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A에서 A, 즉 A에서 A까지를 내가 자르고 이쪽에서 바라본 모습을 이렇게 그립니다. 여기는 B라고 하면은 얘 또한 요 지점을 자르는 겁니다. 탁 칼로 잘랐어요. 그리고 자르고 난 다음에 여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이쪽 면이 보이겠죠? 예, 그걸 BB 단면은 이렇게 그리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얘 AA 단면 같은 경우 여기서 탁 바라보게 되면 요 면이 잘릴 겁니다. 그러면 요 잘려진 부분이 원으로 이렇게 나타나고요. 한쪽에. 그 다음 여기 있는 단 부분이 또한 원으로 나타나겠죠. 요렇게. 그 다음에 있는 부분이 원으로 또 나타날 겁니다. 여기가. 그래서 원이 하나, 둘, 세 개가 보였어요. BB 단면 같은 경우는 여기를 기준으로 자르게 되면 여기 잘랐을 때 쭉 가니까 단이 이렇게 지죠. 여기서 바라보게 되면 이 면은 보이지만 이쪽 면은 안 보이잖아요. 뒤에가. 이렇게 바깥에 보이는 부분 요 하나만 지금 표현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안에 있는 것을 점선으로 보이지 않는 걸 또 표현을 해줄 수도 있죠.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자, 여기를 잘랐습니다. 잘라내고 없어져 버리고 그걸 여기서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단면 하나밖에 없죠. 요 면. 얘는 지금 잘라서 없애버린 거니까. 여기를 잘라서 요 녀석은 없애버리고 바라본 거였고요.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요 면을 기준으로 잘라가지고 반대편 없애버리고 요쪽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실제로 볼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바라본다면 여기 있는 링 하나만 보이겠죠. 동그란 거. 그렇게 표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네, 굵게 되어 있으면 뭐 절단면이더라 이렇게 화살표 달려 있으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른 선의 종류입니다. 02번 선 종류 파선, 언선, 절단선, 파선, 언선, 수먼선, 수먼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식 명칭은 파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도 가늘게 그려져 있는 파선 같은 경우는 물체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모서리를 표현해 줄 때
가는 파선을 사용합니다. 어떻게든 레이어 설정할 때 처음에 그 외형선이라는 거 흰 색깔로 잡고 Continuous라고 하는 선 종류를 넣었죠. 그게 흰색 굵기를 의미한다는데 그건 앞으로 줄 건데요. 그 굵은 선은 흰색으로 쓰겠다는 이야기였고요. Continuous 실선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굵은 실선은 외형을 나타낼 때 그리는 선이었고, 그리고 숨은 선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나요? 숨은 선의 종류는 히든이라고 하는 선 종류를 사용을 했었죠. 히든. 그게 이제 은선 또는 파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색깔은 우리가 노란색을 썼습니다. 노란색은 중간 굵기 선인데 나중에 설정을 할 건데요. 실질적으로는 파선은 가는 선을 계속 여기 쓰도록 해놨는데 이 파선이 가늘게 들어가게 되면 안 그래도 점점이 있는데 복사를 몇 번 하다 보면 가끔 선이 안 보이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파선은 실무에서는 주로 중간 굵기를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파선은 보이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선이다. 숨은 선이다. 라는 것만 일단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물체의 윤곽, 보이지 않는 부분을 나타낼 때 쓴다. 위와 같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체 안쪽에 뭔가가 아니면 뒤쪽에 이런 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파선 중에서도 굵은 파선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굵은 파선은 열 처리와 같은 표면 처리를 해줄 때 그 허용 범위나 면적을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 사용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표면 처리라고 하면은 열 처리를 하는 것도 표면 처리가 될 수가 있고요. 면을 깨끗하게 다듬어 주는 거 있죠. 그것도 표면 처리가 될 수가 있고 그 표면에 페인팅, 도장을 할 때도 표면 처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도금과 같은 걸 하는 것도 표면 처리의 한 방법인데 어쨌든 여기 파선을 이렇게 꺼놨으면 이 영역에서부터 이 영역까지는 나중에 뭐라 쓸 거예요. 어떻게 해줘라 라고 하는 그 부분을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다른 어떠한 가공 처리를 해줄 때 굵은 파선 또는 굵은 1.3선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굵은 선을 사용할 때는 특수한 뭔가를 해주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굵은 선도 보면 외형을 못 나타내기도 하지만 굵은 지지선 또는 화살표 같은 경우는 절단면을 나타내주는 의미를 가지잖아요. 굵은 거는 기본 용도와 좀 다르게 사용을 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시면 되겠네요. 자, 파선은 일단 숨은선이다 라는 게 중요하니까 그거 기억하시고요. 굵게 표현을 해버리면은 어떤 가공 처리를 하는 면이다 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노노선의 종류는 04번 1.3선이라는 선인데 대표적인 것이 중심을 표현해주는 중심선입니다. 이렇게 어떤 회전체 또는 윗부분하고 아랫부분의 형태가 동일할 때, 대칭일 때, 그럴 때 주로 중심선이라고 하는 1.3선을 사용을 하고요. 굵기는 가늘게 그리게 됩니다. 가는 1.3선을 중심선으로 사용을 하고요. 또는 좌우 상하의 대칭을 표현해 줄 때 이렇게 위아래가 같고 좌우가 같고 그걸 표현해 줄 때도 대칭선으로서 중심선을 사용을 합니다. 1.3선을 가늘게 했어요. 자, 그리고 피치원을 나타내는 선으로서도 중심선 또는 1.3선 가늘게 표현한다라고 하는데 이 피치원이라는 게 뭐냐면 기어에서는 실제로 이와 이가 물리는 기준이 되는 원이 있거든요. 그걸 피치원이라고 하고요. 여러분이 추후에 기구학이라든지 기계 설계라든지 그런 과목들을 수강하시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피치라고 하는 것은 반복되는 것의 중심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다른 피치가 뭐가 있냐면 나사 있죠? 아까 이야기했던 이 나사산 같은 경우도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럴 때 이 나사산에서 다음 나사산까지 거리를 피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복되는 거리를 피치. 그러한 피치가 원 형태로 들어가는 거 피치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같은 경우는 이 원의 중심점이 있죠. 이 중심점이 이 궤적을 따라 가지고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선, 이 중심선을 갖다가 피치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것의 센터의 중심을 표현해 줄 때 피치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1.3선으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굵은 1.3선 앞에서 이야기했던 어떤 영역의 특수 가공 처리와 같은 걸 할 때 1.3선을 쓰기도 해요. 요걸 굵은 파선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1.3선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요렇게 이어진 부분을 뭐 열 처리를 따로 해줘라 라든지 여기서 요까지를 나중에 측정을 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된다든지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군요. 또 굵은 1.3선 앞에서 했었죠. 절단면을 나타내는 기준 위치를 표현해 줄 때 굵은 1.3선을 씁니다. 그리고 바라본 모양은 굵은 화살표를 표현해 주고요. 자, 이번에 나오는 거는 05번 2.3선 가상선이라는 선입니다. 가상선.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이게 나중에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걸 가상적으로 보여줄 때 주로 사용하는 게 2.3선인 가상선입니다. 인접 부품의 윤곽을 나타내는 선으로서 가상선을 지금 사용을 했는데요. 실물은 이렇게 실제 물건이 있을 때 여기 있는 2.3선을 그려진 요 연수 있죠. 요게 추후에 달라붙을 거다라는 걸 표현해 주기 위해서 실제로 현재 도면에서는 빠져 있는 거지만 외형만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밑에 녀석 보는 게 낫겠네요. 이 제품은 플라이어인데 얘가 이 구멍에 있을 수도 있지만 요 상부분이 하부에 있는 요 구멍으로 위치를 이동을 해가지고 요 모양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상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 어떤 손잡이가 있는데 이 손잡이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또는 위에서 아래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서 두 개의 그림을 갖다가 하나는 실선 그리고 반대편은 2.3선으로 해서 요게 움직일 수 있는 궤적을 표현해 주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림의 중심을 나타내는 선으로서 2.3선을 표현하기도 한다. 중심은 앞에서 중심선이라고 하는 1.3선을 쓰잖아요. 그런데 얘와 같은 거는 단면이 일정한 녀석을 쭉 이어 붙인 거거든요. 그것의 이 형상의 치수 잴 때 요 선을 기준으로 해서 측정을 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실제적인 중심이 아니라 요 치수의 중심이 되는 부분이 요 2.3선이 지나가는 길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림의 중심을 나타낼 때도 사용을 하기도 한다. 자, 요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렇게 생긴 판형이었는데 그것을 이 가상선이 있는 부분만큼을 접어 가지고 모양을 만들 수가 있다. 요렇게 접어질 수가 있다. 요게 펴지게 되면 요 모양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가공 전후의 모양을 나타낼 때도 가상선으로서 2.3선을 사용을 합니다. 좀 지겨우신가요? 그냥 발짱 끼시고 그렇구나 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각하게 보실 건 아니고요. 자, 물체의 절단면 앞모양을 나타내는 선에서도 가는 2.3선을 나타내고요. 이렇게 잘랐을 때 쳐다보게 되면 이 부분은 잘라서 없어져 버리는 부분이거든요. 앞에 우리 이야기할 때 요렇게 기준으로 자릅니다. 그리고 화살표 요걸 바라봤으니까 실제적으로 요 뒤에 있는 부분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 있는 앞부분은 잘랐으니까 드러낼 거잖아요. 없어져야 되지만 참고용으로 내가 표현을 해줘야 된다 라고 하면 요 없어지는 부분을 2.3선으로 요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요걸 파선으로 나타내 버리면 실제로 이 물건 뒤에 여기가 붙어 있는 게 돼요. 2.3선으로서 표현함으로써 화살표 방향을 보니까 요 뒤에 있던 거구나 라는 걸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물체 움직이는 궤적 요 녀석이 요 끝에서부터 요까지 요 박스 안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걸 표현해 줄 수 있고요. 소재의 마무리된 부분의 윤곽을 나타낼 때 이렇게 울퉁불퉁한 녀석을 나중에 가공을 해서 요 있는 2.3선과 같은 형상이 나중에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상의 의미로서 표현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특별히 범위나 영역을 내가 나타내야 되는 경우 요쪽 영역입니다 라고 하는 걸 표현해 줄 때 이걸 실선이나 센터선인 1.3선이나 파선인 그 점선이나 그런 걸 쓰게 되면 실제로 그 물건과 관계되는 외형, 털, 그리고 형상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런 게 아니라 요 범위입니다 라는 거 그냥 그 구역을 표현할 때 가상선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공차 범위를 나타내는 선으로서 뭐 표현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어떤 다른 제품이 꼭 피게 되었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나타내는 거 이거 나중에 공차 부분에서 설명할 건데요. 뭐 그렇게 가상되는 물체의 위치를 갖다가 표현해주는 부분에서는 어쨌든 가상의 선 2.3선을 쓴다라고만 보십시오. 따라서 2.3선이 들어가면 실제로 이 물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갈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수직으로 서 있던 요 니은자 형상의 링크가 이 판이 회전을 하게 되면 요게 요까지 이동을 할 수도 있고 요렇게 이동을 할 수도 있고 그걸 가상선으로 표현을 많이 해줘요. 자, 그렇게 해서 교재 뭐 220페이지 보게 되면 어떤 사물을 갖다가 표현을 해놨는데요. 딱 봐서 외형이 나타나는 것은 굵은 실선으로서 사물의 외형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굵은 실선으로. 그리고 뭔가가 절단이 되었을 때 이렇게 해칭이라고 하는 가는 실선으로서 사선을 긋게 됩니다. 여기도 쭉 보니까 해칭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들어가 있고 요 밑에도 보니까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들어가 있고 해칭의 방향이 어떤 거는 우측 위에서 좌측 아래로 어떤 거는 좌측 위에서 우측 아래로 그어져 있습니다. 해칭 모양이 달라지게 되면 여 위에 있는 부분하고 요 밑에 있는 것은 서로 떨어져 있는 다른 부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여기와 사선 이렇게 그린 거 그리고 밑에 보니까 여기도 이렇게 그렸죠. 이 윗부분하고 아랫부분은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으로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으로 그어져 있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동일한 물건을 반을 잘라 가지고 나타냈다는 이야기예요. 얘와 얘는 같은 부분이고 같은 하나의 덩어리에서 잘라진 부분이고 요거하고 요거는 또 같은 하나의 덩어리에서 잘라진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사선 들어가는 것이 여기가 이어지고 있죠. 그럴 때 얘하고 얘가 하나의 덩어리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중심을 나타내는 것은 1.3선, 뭔가를 지시해서 가리킬 때 지시선, 가는 실선, 키의 E와 E가 서로 맞물리는 피치 1의 센터를 표현해 줄 때 1.3선, 중심을 나타낼 때 1.3선, 또 뭐가 있을까요? 회전 단면 같은 경우는 요 덩치에 있는 부분을 위에서 바라봤을 때 이쪽 부분을 잘라가지고 위에서 바라봤을 때 모습을 90도 발딱 세워가지고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는데 그럴 때 들어가는 이 단면도의 선 그리고 절단된 면의 선 이게 둘 다 가는 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는 가는 선 X자 모양은 뭡니까? 요 면은 평평하다라는 이야기죠. 렌치라고 하는 도구 스패너라고 이야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생긴 녀석을 여기다 꽂아 가지고 나중에 돌리게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그어져 있으면은 어떤 평평한 면을 의미한다. 자, 사물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이렇게 언선, 파선, 숨은선이라는 점선으로 표현해 주고요. 그리고 가상의 움직임을 표현해 주는 거 2.3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요번의 회전 중심을 표현해 주는 거 중심선 이렇게 그을 수도 있고요. 피치 원선, 센터를 갖다 이야기해 주는 중심선을 그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요 정도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웬만큼 선의 종류는 아셨을 거고 도면을 보시는데 좀 편하지 않을까 싶네요.